증시가 최고가를 갔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K자 경제라고 말을 표현하는데 커머스 쪽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많이 쓰는 제품들 쪽 시장은 굉장히 안 좋고 B2B 사업이라고 하죠. 오히려 기업의 기업 간 B2G 정책 때문에 올라가는 업종들 여기들은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가의 어떤 예산과 이런 소비를 그 전시 경제에 준하는 것들, 그러니까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 거에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노동자들 또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적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K자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전시 경제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쿼터 전시 경제,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지금 닮은 것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전쟁을 최우선으로 국가 경제에 동원하는 게 전시 경제의 이제 의미인데, 정부의 강력한 계획과 통제하에 간다라고 보니까 지금이랑 맞지는 않죠. 지금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뭐 예를 들어 뭐 정부가 뭐 생산 자원 배분한다든가 가격 통제한다든가 노동력을 동원한다든가 자원을 우선 배분하는 등의 정부의 액션은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산 구조의 변화에서 전시 경제와 많이 일치합니다. 우선은 군수 물자를 우선적으로 생산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무기 쪽, 그리고 이제 AI, 칩, 원유, 광물, 지하자원, 다 이게 뭐냐면 뭐 조선까지 전쟁이 났을 때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생산 준비를 합니다. 과거에는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본인들이 패권을 졌을 때는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경제적인 효율을 위해서 아시아 국가한테 제조업을 줬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죠. 다시 다 갖고 와.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제조시설들을 미국 내에 갖고 있어야 뭐 전쟁이 났을 때 항공모함을 찍어내고 탱크를 찍어내고 전투기를 찍어낼 수 있는데, 막상 보니까 미국에서 그거를 찍어낼 수 있는 역량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수 물자 또는 신무기와 관련된 것들에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은 초호황이 왔는데, 그거와 관련되지 않은 기업들은 지금 어렵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민간 소비재가 축소되는 건데, 지금 민간 소비재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이런 점에서 닮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산업의 전환입니다. 이제 전쟁이 막 벌어지고 나면은 자동차 공장이 탱크라던가 비행기, 로봇을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죠. 그리고 뭐 섬유 공장이 군복으로 바뀌는 건데, 지금 분위기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동 제조업 시설들, 특히 로봇 시설들을 다 미국 내로 가져와라.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반도체, 클라우드, AI 데이터 센터들, 뭐 드론 회사들, 미사일 회사들, 군함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 다 미국 내로 컴백해라 라고 하는 게, 이런 전쟁 나자마자 전시체제로 전환할 때 대비를 위해서 미리 다 갖다 놓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중국은 무한정 찍어낼 수가 있는데 미국은 찍어내지 못합니다. 한번 교환비가 일어나고 나면은 미국은 뭐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올까봐 지금 대비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술 혁신인데, 1차 대전 때랑 2차 대전 때랑 3차 대전 때 보면은 계속 신무기가 등장해요. 1차 대전 하면서 이제 항공기도 나오고 전차도 나오고, 그 전에는 기관총이 나왔었고, 이제 그 전쟁을 아주 엎어버릴 만한 필살 무기들이 나오는데, 2차 대전 때는 핵이라는 게 나와서 전쟁을 끝내버렸었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AI 관련된 무기들, 로봇, 그리고 양자 컴퓨터, 드론, 우주 관련된 무기들, 이런 것들이 전쟁의 새로운 무기가 되고, 상대방이 도저히 전쟁을 지속하면 안 되겠다, 항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어떤 무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들이 보이죠. 제 예전에 나이온큐 그때 뉴욕 거래소 갔을 때도 영국이랑 이제 계약 맺었었던 게 국방부 계약 같은 거 많이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기술들은 국방부가 먼저 계약을 맺고 써본 다음에 이게 잘 활용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민간으로 넘어간다던가 이렇게 되죠. 원래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도 2차 대전 때는 민간용이 아니라 군사용, 군용으로 만들어냈던 거, 개발했던 건데, 이게 수십 년이 지나서 민간용으로 쓰면서 이제 이렇게 시대가 열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AI도 로봇도 군인들이 먼저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게 휴머노이드, 진짜 휴머노이드 관점으로 민수용으로 풀리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왜 이 신무기와 관련된 신기술과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지, 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칩이라던가 히토류에 이렇게 에너지 썼었던 것인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배급제랑 소비통제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배급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 암시장이 등장하고 막 거래를 차단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뭐 그것 때문에 거래를 차단하고 암시장이 나오고 뭐 이렇게 뭐 러시아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국방비가 급증합니다. 전쟁이 나면 국방비를 많이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도 이제 나토 때문에 국방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중국이랑 일본도 많이 올렸고요. 미국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세금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 부채가 급증해지면서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초기에는 인플레가 안 옵니다. 그 초기에는 부채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썼던 기법인데, 국가가 그대로 국채를 발행해서 뭐 군수품을 투자하는데 돈을 쓰면 바로 이제 국가 부채와 인플레가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경제를 써요. 뭐냐면 공기업 같은 데가, 뭐 우리나라로 예시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시 못 들 것 같은데, 공기업을 하나 만들고 이 공기업이 여기에 투자를 줍니다. 뭐 AI라든가 이런 투자 해줘요. 그러면은 AI 투자는 실제로 군대에서 쓰려고 하는 목적이지만 공기업이 투자금을 다 댔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채가 정부에 안 잡힙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AI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어떤 어드밴테이지는 이 민간 공기업이 먹게 되게 해주고, 물론 이제 먹을 가능성 별로 없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시장이 커지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지급 보증을 국가가 대신 서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계적으로 국가 부채에 안 잡히게만 살짝 조절을 해서 하면은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신무기 기술에는 투자가 가능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채 전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부채는 늘어나지만 국채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살짝 야매로 쓸 수가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지급 보증 서준 거 다 갚아야 되는데, 이익이 있어야 갚는데 이익이 없으면 못 갚잖아요. 과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직전까지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식민지를 점령해요. 그 식민지에 있는 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회수하고, 식민지에 있는 노예들 가지고 팔아서 경제 빚을 갚고, 또는 이걸 가지고 뭐 그 나라의 전쟁 배상금으로 다 물려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돈으로 이제 부채 이자를 갚는 방식을 썼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점령하는 제국의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근데 확장이 멈추는 순간 죽어요. 로마가 그랬었어요. 로마라는 제국이 점점 확장하다가 어느 순간 확장이 멈추는 순간이 왔었거든요. 멈추고 나서부터는 금화의 금 비율을 녹여가면서 인플레를 발생했었고, 금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로마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과정이 왔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우전하고 나서 초창기에는 경제 지표가 되게 좋았어요. GDP가 성장하고 고용이 좋아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인플레이션이 뭐 어느 정도 통제가 잘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전시 경제로 돌리면 당장 몇 년은 버틸 수가 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가 참혹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요. 굉장히 심해지죠. 왜냐하면 이게 다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한마디로 이제 따서 갚는 게 안 되니까 결국은 그냥 갚아야 됩니다. 고통이 엄청나게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합니다. 결국 이 부채가 공기업이 무너지거나 하면서 지급 보증을 썼던 국채로 떠안게 되면서 국가 부채가 확 늘어나게 되고, 이자가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니까 세금을 늘려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옛날처럼 군수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업률이 치솟기 시작하고 인플레가 치솟아요. 뭐 스태그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대공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그 나라들 경제, 주축국들의 경제들을 보면은 참혹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나면은 무조건 뭐 튀어야 된다, 주식을 팔아야 된다가 아니라, 전쟁이 나서 한동안까지는 증시가 오르더라, 이런 이유로. 그런 다음에 어느 시점, 전쟁이 끝나고 난 시점부터 군수 공장을 돌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 왔을 때부터는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오기 시작하더라 라는 게 전시 경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많이 닮았다라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스타트가 되는 시점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신기술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고,
그게 가장 활용 가능하고 필요한 곳이 지금 패권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패권을 유지하고 기업들이 다시 이익을 회수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기업이 이익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고, 이게 바로 군수로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뭐 그 다음까지 한동안은 오를 수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후유증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과한 것도 후유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사이클,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신고가 가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계속 이 방향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다만 이제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요런 느낌으로 가면은 요때쯤에 엑시트가 좋을 것 같아, 이런 걸 가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전쟁 군수 경제로 간다 치면, 전시 경제로 간다 치면 아직 덜 오른 것들이 있죠. 땡땡의 무기화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확장 범위가 넓어가면서 올라갈 겁니다. 어떤 것들이 무기화 될 수 있는지가 아마 투자 힌트가 될 거예요, 한동안은.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 위주로 계속 볼 예정이고, 뭐 내년에도 그런 거 위주로 볼 것 같아요. 땡땡의 무기화가 될 수 있을 만한 그 땡땡 업종을 투자하자가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연휴 잘 보내시고요. 내일 어린이날입니다. 저도 그래서 어린이날 물건 좀 사가시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연휴 잘 보내시고 이제 수요일부터 또 열심히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